어, 이게 뭐야? 의사 마이클은 순간 당황했다. 그의 손에는 갈색 액체가 담긴 종이컵이 들려 있었다. 향은 익숙했지만 평소 그가 마시는 진한 에스프레소와는 달랐다. 설마 이게 인스턴트 커피? 그의 이마에 미묘한 주름이 잡혔다. 마이클은 뉴욕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다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1년간 파견 온 신경외과 전문의였다. 바쁜 일정에 치여 지내던 어느 날 그는 병원 라운지에서 무심코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고 버튼을 잘못 눌러버렸다. 그리고 나온 건 그가 거의 마셔본 적 없는 인스턴트 믹스커피 한 잔이었다. 이걸 마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던 찰나 지나가던 간호사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 드셔보세요. 한국에서는 이게 진짜 국민 커피예요. 그녀의 말에 마이클은 흥미를 느꼈다. 그가 알던 커피는 핸드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정교한 맛이었지만 이건 그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향긋한 커피 향에 달달한 크리머, 그리고 적당한 쓴맛까지 섞여 있는 이 음료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머금었다.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단맛에 눈이 조금 커졌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는 다시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어딘가에서 본 듯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2001년 뉴욕의 한 작은 아파트. 어린 마이클은 할머니의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텔레비전에서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이클, 이거 한번 마셔봐. 할머니가 컵을 건네셨다. 갈색 액체가 담긴 컵. 호기심에 한 모금 마신 순간 입안에 달콤한 커피 맛이 퍼졌다. 이게 뭐야? 인스턴트 커피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마셔. 할머니는 마이클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마이클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병원에서 우연히 마신 이 커피 한 잔이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불러올 줄이야.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리운 기분이 들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렇게 한 잔의 인스턴트 커피가 그의 한국 생활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의사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어린 시절 기억의 잔향이 입안에 맴돌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괜찮으세요? 유진이 그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마이클은 순간 멍해 있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 네.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는 컵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그의 할머니는 오래전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의 것들을 잊지 않으려 했다. 어릴 적 마이클이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는 늘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었고 간식으로 김밥이나 떡을 내주었다. 그리고 피곤할 때면 커피를 한 잔씩 타서 마셨다. 마이클,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야. 할머니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습관 같은 거야. 힘들 때 한 잔 마시면 기운이 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마시면 더 맛있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병원에서 우연히 마신 이 커피 한 잔이 그때의 기억과 맞물리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참 신기하네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진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뭐가요? 마이클은 컵을 가볍게 흔들며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는 게요. 그날 이후 마이클은 병원 라운지를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를 한 잔씩 다 마시곤 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커피향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클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상적인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가 마시는 커피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이 작은 컵 속에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묻어났다. 어느 날 병원 내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마이클은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긴장된 표정으로 첫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마이클은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를 발표했지만 어느 순간 마이클은 그들 간의 소통에 약간의 장벽을 느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일까?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바쁜 일정 속에서 식사 시간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때 유진이 다가와서 마이클에게 말했다. 마이클 닥터,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마이클은 그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둘은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이클은 그곳에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식당의 테이블에 앉은 후 유진은 메뉴를 보고 잠시 고민하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꼭 드셔보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비빔밥과 된장찌개. 마이클은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유진에게 물었다. 비빔밥. 그게 뭔가요? 유진은 웃으며 설명했다.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인데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를 섞어 먹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소통을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소통? 마이클은 그 말이 흥미로웠다. 유진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네.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여서 한 그릇이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워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날 회의에서 느꼈던 어색함과 불편함이 떠올랐다.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순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단순한 음식 한 그릇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럼 이 비빔밥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군요. 네, 맞아요. 한 사람의 개성과 생각이 존중받으면서도 모두 함께 어울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이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한 셰프가 둘의 테이블로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가져왔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이군요. 그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그리고 그 맛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다. 다양한 재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도 각기 다른 맛을 그대로 살린 그 음식은 마치 사람들 간의 소통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마이클 닥터.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일상이 큰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아요. 마이클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신도 이제 그 일상 속에서 조금씩 소통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변화를 깨달았다. 이제 커피 한 잔, 그리고 비빔밥 한 그릇이 그에게 단순한 음료나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이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는 다시 한번 커피를 들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마이클은 그날 이후로도 믹스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이어갔다. 매일 아침, 그리고 수술이 끝난 뒤 잠시 쉬는 시간마다 그는 라운지에서 믹스커피를 타 마셨다. 어느새 그것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이클 닥터, 오늘도 믹스커피 드세요? 유진이 익숙한 듯 물었다.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이 맛이 참 묘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한국인 의사들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오, 마이클도 한국 스타일 제대로 적응했네. 이제 슬슬 다방 커피도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이클은 그들의 농담에 웃으며 물었다. 다방 커피요? 그건 또 뭔가요? 유진이 설명해 주었다. 옛날 한국에서는 다방이라는 전통적인 찻집에서 커피를 팔았어요. 거기서 파는 커피는 보통 믹스커피보다 더 달고 우유도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운 맛이 나죠. 마이클은 흥미를 느꼈다. 그거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유진과 몇몇 동료들과 함께 마이클은 병원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을 찾았다. 가게에 들어서자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이클은 창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오래된 한국 영화 포스터와 예쁜 도자기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국악이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왔다. 잠시 후 가게 주인이 다가와 다방 커피를 내왔다. 커피는 유리잔에 담겨 나왔고 위에는 우유 거품이 가볍게 올라가 있었다. 자, 한번 드셔보세요. 유진이 웃으며 권하자 마이클은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순간 입안에 퍼지는 부드러운 단맛과 깊은 커피 향이 그를 놀라게 했다. 믹스커피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진하고 부드러운 맛이었다. 와, 이거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마이클이 감탄하자 유진과 동료들이 미소를 지었다. 이게 바로 한국식 감성 커피예요. 옛날 다방에서는 이걸 마시면서 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눴죠.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소통, 관계를 맺는 하나의 문화였던 것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손에 들린 커피 한 잔. 한국에서 커피는 사람들을 잇는 조용한 다리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이클은 결심했다. 이제는 그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그날 이후 마이클은 커피 한 잔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믹스커피를 마실 때면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가끔은 처음 보는 직원들과도 커피를 핑계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병원의 휴게실에서 한국인 레지던트 의사들과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한 레지던트가 물었다. 마이클 닥터는 한국 생활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제는 많이 편해졌어요. 특히 이 커피 덕분에요. 레지던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믹스커피는 한국 생활 적응의 필수 요소죠. 그때 한 외과 의사가 다가왔다. 그는 중국에서 온 교환 의사였는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클과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웨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마이클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류웨이. 저는 마이클이에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류웨이는 조금 당황한 듯했지만 마이클이 건넨 믹스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이거 저희 중국에서도 비슷한 커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더 부드럽고 달콤하네요.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마시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의 작은 위로가 됐어요. 류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한국 생활이 아직 낯설지만 이 커피 한 잔이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류웨이도 점점 병원 생활에 적응해 갔다. 그리고 마이클과 류웨이는 가끔씩 휴게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렇게 작은 커피 한 잔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순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어느덧 마이클과 류웨이는 휴게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이가 되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병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이클, 미국에서는 보통 어떤 커피를 마셔요? 류웨이가 물었다. 마이클은 웃으며 대답했다. 보통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시죠. 하지만 뉴욕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한국식 믹스커피처럼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류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에서도 인스턴트 커피가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믹스커피는 뭔가 더 부드럽고 친숙한 느낌이네요. 달콤한 맛 때문일까요?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커피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는 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류웨이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말 뭔가 공감돼요. 저도 처음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지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한국인 간호사들이 웃으며 말했다. 두 분, 이제 한국 사람 다 되셨네요. 이렇게 믹스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한국 직장 문화예요. 모두 함께 웃었고 그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또 다른 작은 변화를 느꼈다. 이제 그에게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한 나라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믹스커피 한 잔은 국경을 넘어 따뜻한 연대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된 순간을 맞이했다. 그날은 한 환자의 긴급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마이클은 류웨이 그리고 몇몇 한국인 의료진과 함께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술 직전 류웨이가 진단 결과에 대해 마이클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신경 손상이 아니라 뇌출혈 초기 단계일 수도 있어요. CT 영상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이클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진단이 맞다고 확신했고 이미 수술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류웨이, 난 이게 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추가 검사를 하면 수술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의 단호한 반응에 류웨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를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돌았고 주변 한국인 의료진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의견 충돌이 더욱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결국 주치의의 판단으로 CT 재검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다행히도 결과는 마이클의 진단이 맞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류웨이는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다. 수술이 끝난 후
마이클은 류웨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괜찮아요. 저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에요. 분명 그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병원 라운지에서 커피를 타며 생각에 잠겼다. 우린 친구가 아니었나? 왜 이렇게 어색해진 거지? 그때 누군가 옆에 다가왔다. 유진이었다. 마이클 닥터, 무슨 고민 있으세요?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말했다. 류웨이와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내 판단이 맞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럴 땐 한국식 화해법을 써보세요. 한국식 화해법? 네. 커피 한 잔이요. 마이클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진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말로 풀기 어려우면 그냥 커피 한 잔을 건네요. 별다른 말 없이도 미안하다 또는 괜찮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거든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커피 한 잔이면 되겠지. 그는 믹스커피 2잔을 타서 류웨이가 있는 연구실로 향했다. 류웨이는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조용히 그의 앞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류웨이가 고개를 들었다. 마이클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 한국식 화해법이래요. 류웨이는 잠시 커피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커피 한 잔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요?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다네요. 저도 한국에서 배웠어요. 류웨이는 한숨을 쉬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들었다. 좋아요. 그럼 한국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기류는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자연스럽게 녹아내렸다. 그 순간 마이클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때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할 때도 있다는 것을. 류웨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웃었다. 한국식 화해법이라 나쁘지 않네요. 마이클도 미소를 지으며 함께 커피를 들었다. 따뜻한 커피가 입안으로 퍼지면서 아까의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류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내 의견이 맞다고 확신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난 내 진단에 자신이 있었지만 류웨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좀 더 유연하게 대응했어야 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이잖아요. 류웨이는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작게 웃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마이클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류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한 느낌이네요.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구나. 그는 솔직한 마음으로 말했다. 이 기회에 제대로 알아가 보는 건 어때요? 우린 동료일 뿐만 아니라 같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지내는 입장이잖아요. 류웨이는 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리고 이내 손을 내밀었다. 좋아요, 마이클. 앞으로도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죠. 마이클도 기쁘게 손을 맞잡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한국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마이클과 류웨이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진짜 친구가 되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그들만의 작은 습관도 생겼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병원 라운지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때로는 힘든 수술 후의 피로를 풀기 위해, 때로는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 어느 날 마이클은 진료가 끝난 후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거기엔 이미 류웨이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이클은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아 믹스커피 2잔을 건넸다. 오늘도 한국식 화해법 한 잔? 류웨이가 장난스럽게 묻자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오늘은 한국식 감사법. 류웨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컵을 받아들었다. 감사법? 응. 한국에서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수고했어. 고마워. 잘 지내자 같은 의미를 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리웨이는 그 말을 곱씹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럼 나도 한 잔 건네야겠네요. 한국식 우정법으로 둘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마이클은 문득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는 그저 업무차 파견된 외국인 의사였다.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서툴렀다. 하지만 작은 우연으로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이 그에게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고 뜻밖의 인연을 선물해 주었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친구가 되었고 오해를 풀었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이제 이 커피가 없으면 안 되겠는걸.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파견지나 일터가 아니라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있는 또 하나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실 경우 감동 사례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마칩니다. 감기 조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